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의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 이 3차 함수와 y는 3x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y는 mx가 2등분할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수 m은 0에서 3 사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글씨가 지워졌는데요. 이 직선이 y는 m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하고 y는 3x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이 직선이 2등분하라.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3차 함수하고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이 전체 넓이의 반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을 한번 하기 위한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요. 그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 3차 함수하고 y는 3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직선에서 3차 함수를 빼서 정적분하게 되겠습니다. 교점까지 정적분하는데 제가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3차 함수하고 직선을 뺀 차 함수는 이 빨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색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두색은 어느 부분하고 같겠습니까? 이 y는 mx하고 이 3차 함수의 차함수로 이루어진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x축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랑 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원점이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특별히 색을 칠해놨는데요. 칠해진 그림 보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함수, 이 빨간색 함수의 노란색 칠한 부분이 이 전체 넓이가 되고 이 파란색 그래프의 이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 연두색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 3차 함수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의 2배다 라고 식을 쓸 텐데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차 함수 넓이 공식을 써라 그런 뜻인데 제가 여기다 넓이 공식 한번 옮겨놓고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변곡점에서 교점까지 넓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교점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점을 구하려면 왼쪽 부분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하고 x하고 는 3x하고 교점을 구해보겠습니다. x는 0이 아닌 값을 찾을 거니까 x로 나눠주고 넘겨주면 x제곱은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양의 x값을 구할 거니까 x는 2하고 나타나서 여기 교점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x세제곱 마이너스 x는 mx랑 또 교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0이 아닌 값을 우리가 쓸 거라 x로 나누고 넘겨보면 x제곱은 m 더하기 1이고 x는 양의 값이니까 양의 제곱근을 데려오겠습니다. x는 루트 m 더하기 1, 여기가 루트 m 더하기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이 넓이의 2배다 라는 식을 쓸 거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1 곱하기 이 점하고 이 점의 차에 4제곱 해주겠습니다. 이것의 4제곱은 오른쪽의 넓이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차 해주면 루트 m 더하기 1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의 4제곱, 이것의 2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4분의 1 지워주고 2도 한번 약분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2의 세제곱 남고 오른쪽은 m 더하기 1의 제곱하고 남겠습니다. 우리 양의 값을 찾을 거니까 m 더하기 1은 뭐가 되겠습니까? 2 루트 2 하고 나타나서 m은 2 루트 2 마이너스 1 하고 구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 문제는 3차 함수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의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f0, f1이 1일 때 fb-a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등식을 보면 오른쪽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변 한번 미분해보고 양변에 x의 1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곱함수 미분을 하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미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f'(x) 하고 나타나고 오른쪽은 3이 내려오니까 2x 제곱하고 나타나고 2a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하면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x 한 번씩 지워주고 그리고 x로 한 번씩 나눠주면 f'x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x는 2x 더하기 2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x가 결정이 되는데요. fx는 x제곱 더하기 2ax 하고 더하기 1 하고 쓰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f0이 1이라고 해서 그 f0이 1이라는 사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f1이 1이라는 사실도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f1 하고 대입해주면 1 더하기 2a 더하기 1이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타나서 fx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fx는 하고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찾으면 끝나겠습니까? b만 찾으면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윗끝 아래끝 맞추는 거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식의 x의 1을 한번 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1 대입하면 f1인데 f1이 1이니까 1 끌어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1은 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3분의 2 하고 나타나고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b 더하기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b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여기 통분해주면 6분의 4 마이너스 3 6분의 1인데 넘어가니까 6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fx도 알고 a, b도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b 빼기 a 먼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b 빼기 a 해주면 6분의 5 빼기 2분 더하기 2분의 1 하고 나타나서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6으로 통분해주면 5 더하기 3 해서 6분의 8 약분 한번 해주면 3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 3분의 4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9분의 16 하고 나타나고 빼기 3분의 4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9로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12 더하기 9 하고 표현이 되고 빼주면 4가 돼서 9분의 1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의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 P, T의 범위가 X좌표의 범위가 마이너스 2라고 0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L이라고 했고 그 점 P를 지나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우리 보통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선을 M이라고 했습니다.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하고 R이라고 했을 때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T에 대해서 표현한 후 T제곱분의 ST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PQR의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울까를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Y절편을 구하고 법선을 구하고 Y절편을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직각이니까 PQ 곱하기 PR 거리를 구해서 2분의 1 해서 ST를 찾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좌표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마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작아서 제가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이 접선이 X축과 이루는 이 각을 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면 이 조그만 하얀 삼각형 여기 막곡지각이어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 닮았습니다. 따라서 어디도 점이 되겠습니까? 여기도 점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각을 세타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 세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겠습니까? 이 점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표현되죠? 탄젠트 세타는 이 점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도함수에 t를 대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t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9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Q의 길이를 찾아서 PR의 길이를 탄젠트 세타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PQ의 길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PR의 길이 하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PR의 길이는 탄젠트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려면 PQ 곱하기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하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Q에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해주면 PR의 길이가 나타나겠습니다.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탄젠트 변환에 의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PQ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구한 탄젠트 세타를 대입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t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9분의 PQ의 길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ST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PQ 곱하기 PR 해주는데 PR의 길이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하고 써주면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3t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9분의 PQ의 제곱하고 조금 간단히 표현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PQ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는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선을 한번 한 줄 주르륵 쓰겠습니다. 그러면 3t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9 해주고 X좌표는 t가 되고 Y좌표는 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더하기 9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점P의 좌표는 t, 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더하기 9t 하고 표현이 되고 점Q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에 0을 대입한 y값이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12t 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6t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t 플러스 9t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Q의 길이의 제곱하고 표현을 해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 공식, 거리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하고 표현되고 이것에서 이것을 빼면 3t의 세제곱하고 표현되고 12t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9t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이 PQ를 어디에 대입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ST를 구해보겠습니다. 우리 T제곱분의 ST 해줘야 되니까 T제곱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분의 하고 써보겠습니다. T제곱분의 ST는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조금 빼서 써보겠습니다. T제곱분의 1 그리고 나머지를 주르륵 써보겠습니다. 분모는 3t제곱 하고 표현되고 3t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9 하고 나타나고 분자는 pq제곱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제곱 더하기 3t의 세제곱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12t제곱 더하기 9t의 완전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하는 거죠, 여러분? t가 0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t가 0으로 가면 분자 분모에 t제곱으로 나눠주고 t제곱으로 나눠주면 상수가 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습니다. t제곱으로 나는 개수를 찾아야겠습니다. 그 말은 t제곱의 개수를 읽는 건데 분모는 9t제곱 여기 있겠습니다. 분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t제곱 있고 그리고 여기 9t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나머지는 t가 붙어 있어서 t를 0 대입하면 전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럼 극한값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오른쪽에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뭐가 남는다고 했습니까? 분모는 여기 2분의 1 데려오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9, 2분의 1, 2 곱하기 9 하고 남고 분자는 2하고 여기 제곱으로 나오니까 9, 9, 81 해서 82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약분해주고 나면 9분의 4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활용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fx는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 위에 점을 pn이라고 했습니다. 이 pn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n이라고 하고 OHN의 중점을 qn이라고 했습니다. 이 색칠된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SN이라 했을 때 이것의 값을 계산해서 FK 값을 읽어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칠된 그림을 보면서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 점 Pn의 좌표가 2의 n제곱 F2의 n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2의 n제곱 대입하면 F2 n제곱은 n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2의 n제곱, 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Qn은 OHN의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의 n제곱의 절반이 되니까 Qn의 좌표는 2n-1제곱,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지름의 제곱은 하고 구해보겠습니다. 즉 2r 제곱은 하고 구해주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 빼기 2의 n-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n제곱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배의 2의 n-1제곱에서 하나를 빼니까 결국 이것이 남겠습니다. 그것의 제곱이니까 2n-2 더하기 n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N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SN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SN은 파이 R제곱 하고 표현이 되는데 R제곱 하려면 4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하고 꺼내주고 2의 2n-2제곱 더하기 n제곱 하고 SN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S10, S1, S2, S4 하면은 4분의 파이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약분된 형태를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K는 해주면 S10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S10 들어가면은 2의 18제곱 하고 표현되고 10의 제곱하니까 10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에서 뭘 빼라고 했습니까? 50배의 S1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 대입하면 1이고 여기도 1 해서 1 더하기 1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S4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 2, 8에서 2 빼니까 2에 6제곱 하고 표현되고 4, 4, 16 여기에서 2배의 S2를 빼라고 했습니다. 2 대입해주면 2의 2제곱 4 남고 4, 4, 2는 4 해서 여기도 4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4, 2, 8이 16 해서 이렇게 지워지고 5, 2, 10 해서 100 지워지면 2의 18제곱에서 결국 2의 6제곱 빼니까 K는 2의 12제곱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K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K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K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의 12제곱을 대입하는데 밑이 2인 로그 함수였으니까 정답은 12,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로그 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는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fx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3차 함수가 피적분 함수로 들어있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함수 한번 구해보는 일을 할 텐데요. 일단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F'2가 마이너스 24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구하라는 뜻이니까 도함수 구함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미분 한번 해주면 안에 있는 함수 연속 함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2x, x-1, x-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몇을 대입하라고 했습니까? 2를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2 대입해주면 1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4 맞겠습니다. 1번은 참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수 fx의 극대값은 5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점에서 극대가 나타나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이 3차 도함수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극점, 여기 x절편이 0이고 극점이 되는 x좌표 0, 그리고 여기 1, 여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4차 함수입니까? 이러한 4차 함수가 생기면서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 극소가 되고, 그리고 여기 1에서 극대가 되고 3에서 극소가 된다는 걸 쉽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극대값을 구해봐라 했으니까 몇일 때 극대라고 했습니까? x가 1일 때 극대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을 읽어야 되니까 여기에 1 대입하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0에서 1까지 이 f'x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0에서 1까지 정적분하라.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까? 제가 좀 색칠도 칠해놨는데 이 그림 보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여기가 3 하고 나타나는데 0에서 1까지 정적분하면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쓰겠습니까? 3차 함수 넓이 일반 공식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써서 이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을 할 텐데요. 일단 뭘 쓰겠습니까? 6분의 1 이 파트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주면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몇이 된다고 했습니까? 1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6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겠습니다. 간격 1이어서 1의 세제곱 해주고 그 다음에 3하고 0하고 1의 중점인 2분의 1 사이의 간격을 곱할 것입니다. 그러면 3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5 간격은 2분의 5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분의 5를 해주면 12 약분되고 1 세제곱해서 극대값 1 맞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이거는 x 이퀄 3분의 2에서 극소값을 갖는가 했습니다. 따라서 저 함수를 제가 gx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 더하기 1 마이너스 fx 이 점에서 극소값을 갖는가 해서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x는 f'x 더하기 1 마이너스 f'x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f'x 여기 구해놨습니다. 여기에 x 더하기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x 더하기 1 가고 여기 x고 그리고 x 마이너스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f'x 그대로 한번 써서 빼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2x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남고 이쪽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하고 남겠습니다. 계산해주면 12x 하고 남고 x제곱 지워주고 3x 마이너스 5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2차 함수입니까?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이고 x절편이 몇입니까? 3하고 3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3차 함수가 나타나서 3분의 5에서 극소다라는 것이 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1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2차 함수 두 조각으로 붙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빼기 2 더하기 2를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두 칸 간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계속 이렇게 주기성을 띠면서 같은 그래프를 두 칸 올려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n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94가 되도록 n의 값을 설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먼저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래프를 제가 조금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조각하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조각, 이렇게 빨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라색은 제가 이따 넓이 구할 때 쓸 거라 보라색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두 칸 어떻게 간다고 했습니까?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 올려서 이렇게 또 그려라 라는 뜻이고, 또 2칸 올려서 그리겠습니다. 그 그래프를 또 2칸 올리고 또 2칸 올려서 이렇게 반복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도 어떻겠습니까? 2칸 하면 아래로 이렇게 2칸 내려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3에서 n까지 넓이가 어느 부분에서 3분의 19가 되는가, 그러한 n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n까지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따로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한 칸 하니까 이 노란 사각형 넓이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하고 이 보라색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넓이가 이쪽으로 와서 붙어서 서로 합하면 넓이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 여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보라색하고 이 분홍색 부분의 넓이를 따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분홍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써서 이 분홍색 이쪽하고 같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써서 그 넓이의 절반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2차 함수 넓이 구하는 거니까 간격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의 절반하고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럼 약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 약분하고 나니까 3분의 2 하고 남겠습니다. 이 분홍색 부분은 이 2차 함수 넓이의 절반인데 3분의 2구나 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사각형 넓이 1이니까 3분의 1을 빼서 여기도 체크해 놓겠습니다. 여기는 3분의 1이구나 하고 체크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왼쪽 부분의 넓이는 최종적으로 몇이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게 붙어서 네 칸에다가 3분의 1, 여기 왼쪽 부분의 넓이는 4 더하기 3분의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얼만큼이어야 되는지 이 넓이에서 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94를 우리가 대분수로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3분의 194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6, 3, 18 그리고 4, 3, 12 해서 3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서 구할 부분은 이것을 빼니까 60 더하기 3분의 1 하고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쪽에다 좀 옮겨 썼습니다. 64 더하기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우리 왼쪽은 4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0 더하기 3분의 1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까지 여기 X좌표 1이 되겠습니다. 1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 하나 있구나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까지 더하면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2까지 더하면 1 더하기 1 해서 이거하고 이거 붙으면 또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3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까지 더하면 몇이 더 더해지죠? 하나, 둘에 3분의 1이 더 더해지겠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3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눈치를 채셨겠는데요. 어떻습니까? 3분의 1이 나오는 곳은 한 칸씩 걸러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더한다고 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더 더해지겠습니다. 3분의 1에 4가 더해지니까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4개에다 3분의 1이 더해지니까 12 더하기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는 몇이 더해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더 더해지겠습니다. 여기에 12개가 더해지니까 24 더하기 3분의 1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규칙이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 이렇게 수열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얼마큼 늘었습니까? 4 곱하기 1만큼 늘었고, 여기는 8이 늘었으니까 4 곱하기 2만큼 늘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32가 늘었으니까 4 곱하기 3만큼 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가 1인 곳에서는 몇입니까? 넓이가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가 3인 곳에서는 4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넓이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x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하고 나타나고, x가 7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쯤에서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24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60까지 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x가 9이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11이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4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홀수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9하고 11만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을 체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부터 5까지 자연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6 더하기 3분의 1 하고 나타나는데,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약분하면 10해서 60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은 몇이 되겠습니까? n은 1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주기성을 갖는 함수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반지름이 n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겠습니다. 이 원 위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인 직선 L과 만나는 점을 PN,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HN, 그리고 수선의 발을 올려서 만나는 점 QN 해서 이 색칠된 삼각형 PN, HN, QN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습니다. 이 SN을 1항부터 8항까지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한번 키워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n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반지름 n하고 나타나면 2대1 대 루트 3 하니까 pn, qn, hn의 길이는 루트 3분의 1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5qn은 또 2대1 대 루트 3 또 쓰면 2대1 대 루트 3하고 루트 3분의 2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3분의 2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 삼각형의 넓이는 이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안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 이 길이도 n이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빼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SN은 하고 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겠습니다. n 곱하기 루트 3분의 1n 하고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루트 3분의 1n 그리고 빼기 안에 있는 하얀 삼각형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n 곱하기 사인 30도 하니까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상수항을 먼저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n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6분의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묶고 n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 항에서 8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제곱 공식을 쓰는구나 라고 해서 시그마 k제곱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앞에 6분의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1은 그냥 두겠습니다. 곱하기 6분의 1 그리고 8번째 항이니까 8 곱하기 9 곱하기 8이 16, 17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약분하고 나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 3, 12 이거 곱해주면
2가 남아서 34 루트 3 하고 남겠습니다. 34 루트 3 해주고 여기는 4가 약분되니까 7, 3, 21 마이너스 5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B 빼기 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B고 여기가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 빼기 A를 계산을 해주면 34 더하기 51 그래서 85 정답은 8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8번은 수열의 합 시그마 공식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의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구간 -2 이상 6 미만에서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주기가 8인 주기함수가 되겠습니다. 딱 한 주기 그래프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8칸씩 그래프를 똑같이 복사하란 뜻이 되겠습니다. 열린 구간 이것에서 함수 fx가 x = a에서 극소인 모든 실수 a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a 1, 2, 3, 4 띠리링 했고 x = b에서 극대인 모든 실수 b의 값을 작은 수부터 b 1, 2, 3, 4 띠리링 했습니다. 그럴 때 k는 1부터 9까지 ak를 더하고 k는 1부터 5까지 절대값 bk를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를 주기가 8이 되게 그렸을 때 어디에서 극소고 어디에서 극대인가 찾아보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가 6인 6까지 6 미만까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 4, 6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러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여기도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함수값은 2를 대입해서 제가 조금 체크를 해서 여기가 10 나오고 여기가 -6, 여기가 -8 하고 나타난다고 조금 써놓겠습니다. 우리 극소값, 극대값 되는 x좌표가 관심 있어서 함수값 관심 없는데 그냥 휘리릭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한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주기가 8인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도장 찍듯이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계속 나타날 텐데요. 연결되는 부위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디에서 극소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극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극소가 되겠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주기 반복되는 곳이니까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대가 되는 것이 어디인지 체크를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극대 극소에 대한 정의 한번 제가 조금 수특해서 뽑아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극대 극소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극대극소의 정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fx가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극대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극소다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열린 구간 되게 애매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점 주변으로 열린 구간 충분히 작게 접근했을 때 이 극대값이 어떻습니까? 최대값을 그 구간에서 유지해줘야 극대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A라는 점 주변으로 열린 구간이 아무리 좁게 접근해도 얘가 최대값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넓은 구간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좁게 접근했을 때 이 최대값이 계속 유지되면 극대다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 안에 어떻습니까? 함수가 연속인지 미분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딸려있는 그림을 한번 또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보통 이렇게 미분 가능한 곡선에서 극대, 극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보통 어떤 그림들도 많이 봅니까? 이렇게 뾰족한 점, 이 점도 위로 뾰족하면 극대다 라고 여기까지 보통 많이 설명을 듣습니다.
제가 과장되게 조금 더 그림을 덧붙였습니다. 여기 극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 점도 극대가 되겠습니다. 이 점 주변에서 이 점 최대값을 유지해서 이 점도 극대가 되는구나 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 어떻습니까? 이 위로 이렇게 오른쪽은 평평하고 위로는 증가하고 있는 이 점도 어떻습니까? 이 점도 극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평한 곳에서 상수함수가 되는 이 점들 어떻습니까? 이 점들 다 어떻죠?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되는 그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극대, 극소 동시에 갖게 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갖고 계시면 판단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왔습니다. 이 그림에서 어디가 극대가 되겠습니까? 여기 극대입니까? 이 점 열려서 극대 안 되겠습니다. 여기 극대입니까? 왼쪽에서 더 높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극대입니까? 오른쪽이 더 높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점입니다. 이 점이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점들보다도 높고 왼쪽에 있는 점들보다도 높아서 이 점이 이 평면 안에 있는 유일한 극대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소점들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극소점 마이너스 2라고 4 한 주기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4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가 8이니까 8씩 더하면 또 극소점이 생기겠습니다. 여기다 8 더하면 7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8 더하면 12, 여기다 8 더하면 15, 여기다 8 더하면 20인데 우리 2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가 있고 8을 빼면 마이너스 4가 있겠습니다. 8을 빼면 마이너스 17, 8을 빼면 마이너스 12, 그리고 여기다 8을 빼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까지 멈추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크기순으로 나열해서 9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뭐가 제일 작습니까? 마이너스 20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7이 제일 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개가 있으니까 그냥 이걸 다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체크하겠습니까? 극대가 되는 점 5개를 찾아서 절대값을 붙여서 더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극대가 되는 점은 어디에서 시작하겠습니까? 6에서 시작해서 8을 더하면은 14 하고 나타나고 8을 더하면 22 하는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8을 빼면 마이너스 10, 8을 빼면 마이너스 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총 5개가 나타나고 절대값을 붙여서 더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극소값 먼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4하고 마이너스 4 지워지고 마이너스 12, 12 지워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더해주면 마이너스 27 하고 나타나고 여기를 더해주면 2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극소값의 합은 마이너스 5 하고 나타나고 극대값은 전체 절대값에서 더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면 20이고 이렇게 더해줘도 20이고 여기 10이 있어서 5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정답은 4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9번은 극대극소의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와 가속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VT는 t에 대한 3차 함수이고 0 이상의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t는 0에서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l이라 할 때 12l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눈에 띄십니까? 이 가속도 함수, 이거 뭐의 도함수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V'T, 속도 함수의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Vt 더하기 T 곱하기 V'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T의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함수의 도함수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 vt 왼쪽은 이렇게 나타나고 오른쪽은 t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하기 상수 c가 붙어야 되는데 왼쪽에 t 0 대입하면 전체 0 돼야 되니까 상수 c 0 되겠습니다. 따라서 t로 나눠주면 vt는 하고 대입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하고 나타나고 t로 묶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 더하기 1, t 마이너스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vt 속도 함수를 찾았는데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력 절대값 해서 정적분 해줘야 되는데 그래프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프를 체크했더니 어떻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여기가 2 하고 나타나고 여기가 3 하겠습니다. 절대값 정적분하는 거니까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구하는 건데 이 넓이는 그냥 우리 3차 함수 넓이 공식 한번 써서 구하고 오른쪽만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먼저 체크를 할 텐데요. 이 부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떤 공식을 쓴다고 했습니까? 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어떻게 나타나죠? 최고차항의 개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2가 되니까 2의 세제곱 해주고 어떤 거리를 곱해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0하고 2 사이의 중점은 1이 되겠습니다. 이 중점 사이의 거리 2 하고 나타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로 한번 약분하니까 3분의 8 하고 이 노란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보라색 부분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정적분 한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속도함수 그대로 데려오겠습니다.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t dt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해주면 4분의 1t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에서 3까지 해서 대입을 해주면 3 대입해주면 4분의 81 하고 나타나고 339, 339, 2를 대입해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빼기 4가 되고 3분의 8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지워지고 이거 더하기 이거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몇 배 하라고 했습니까? 12배 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2배를 해서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 12배 해주면 4를 곱하니까 8, 4, 32 하고 나타나고 여기 12배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로 약분돼서 9니까 2, 4,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12배 해주면은 마이너스 18에 12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8이 16, 36 해주고 여기는 18 해주니까 216, 마이너스 216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16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8, 4, 3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하면 91, 정답은 9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가속도, 속도, 움직인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중심이 마이너스 1,0, 2,0인 0이고 1.5를 지나는 두원 C1, C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1이고 이 원의 반지름은 2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점 Q는 4,0에서 출발하고 점 P는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그럴 때 AP하고 BQ가 이루는 이 각의 크기는 세타로 모두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세타로 서로 각이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삼각형 POQ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합니다. S세타가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세타의 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알파 1, 2, 3, 4 띵띵띵 할 때 이 4개의 수를 구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라고 주어져 있고 세타는 파이가 아니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여기가 세타고 여기도 세타 하면 점 P하고 점 Q의 좌표가 세타로 조금 깔끔하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P의 좌표 한번 제가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P의 좌표는 어디에서 기준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플러스 코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고, 그러면 점 Q는 어디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2를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세타 하는데 반경이 2가 되니까 2 코사인 세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읽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코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고 높이는 2 사인 세타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눈치채지십니까? POQ, POQ가 어떻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여기 90도겠구나 라는 짐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한번 보이겠습니다. 직선 OP의 기울기, 직선 OQ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가 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OP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원점하고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Q의 기울기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되겠습니다. 원점하고 기울기니까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분되고 분모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는 1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사인 제곱 세타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가 0 되는 곳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걱정을 하는데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세타는 파이가 아니고 0하고 2파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모가 0 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찾은 것입니까? OP하고 OQ가 수직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OP 곱하기 OQ의 2분의 1로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OP의 제곱하고 OP의 길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점하고 2점 사이의 거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고 여기 1이 있어서 2가 되고 가운데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나타나서 2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2배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OQ의 제곱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OQ의 제곱도 제곱 더하기 제곱하는데 4를 밖으로 꺼내고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해주고 4 사인 제곱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4 여기 4 해서 나타나고 더해주면 8 더하기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8로 이미 묶었군요. 여기 4 코사인 제곱해서 8 가운데 8 하고 쓴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위에도 조금 줄여서 썼습니다. 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했고 이제 뭘 구하겠습니까? S세타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S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OP 곱하기 OQ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루트를 씌우겠습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루트를 씌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루트 2 해주고 여기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루트 2 약분되고 2가 하나 남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루트의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 절대값 사인 세타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이제 뭐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이 값이 1이 되게 하는 세타를 크기순으로 찾아라 라는 뜻인데 는 1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어디에서 찾습니까?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찾습니다. 따라서 세타를 순서대로 크기순으로 쓰면 세타는 6분의 파이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6분의 6 해서 넘어가서 6분의 7파이,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6분의 11파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이 4개가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로 나눠주고 12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파이
약분하고 12하고 12만 꺼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2 먼저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분의 5가 남고 빼기 알파1 하니까 6분의 1 그리고 더하기 알파4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분의 11 하고 났고 마이너스 알파3 하니까 6분의 7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4, 이거 계산하면 4, 6분의 8이 되겠습니다. 6분의 8 하는데 약분하고 나니까 8이 16,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삼각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아래와 같이 세 조각으로 정의했습니다.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g-2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g1 더하기 g3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연결 v-1과 2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두 가지 성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x=-1에서 연속성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1의 좌극하는 여기에 -1 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하고 표현되고 g-1의 우극하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에 -1 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a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두 개의 식이 같아야 되니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2f-1은 4 더하기 a구나 하고 챙겨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뭘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1의 좌미분계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함수에 -1 대입하는 거니까 f' -1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 -1에서 우미분계수도 체크를 해주면 도함수에 -1 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f' -1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이 같으니까 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f'-1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 1로 넘어가고 1로 넘어가서 2로 나누니까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쪽이 1로 넘어와서 -2 하고 제가 조금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체크하자고 했습니까? x=2에서 또 똑같은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2에서 좌미분계수, 죄송합니다. 좌극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2 대입하는 거니까 -f2 그리고 -4 더하기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극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 플러스 대입 한번 해주면 밑에 거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f2 하고 표현되고 4 더하기 b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게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f2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2는 2배 f2 하고 써보겠습니다. 2배 f2는 이쪽으로 넘어오고 나머지 다 절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8 더하기 a -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좌미분계수 2에서의 좌미분계수 그러면 G'E 마이너스를 체크해야 되는데 위에 도함수에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2가 되고 -2 하고 나타나고 우미분계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해서 밑에 거 도함수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2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결과가 어때야 된다고 했습니까? 같아야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둘이 더해주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2배 절로 넘어가면 -4 하니까 F'2는 -2 하고 또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f'x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의 도함수에 두 개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3이 되고 -2라고 2에서 함수값이 -2로 갖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 그리고 x -2 그리고 -2 해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x 제곱하고 나타나고 -3x 하고 나타나고 -6에 -2 하니까 -8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도 나오겠습니다. fx 한번 써보겠습니다. 적분 한번 해주면 x 세제곱하고 표현되고 -2분의 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 더하기 c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하기 c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뭘 쓰겠습니까? g-2가 6이다 했는데 마이너스 2 어디 있습니까? 이 맨 윗줄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6은 g-2 하고 써보겠습니다. g-2 쓰는데 맨 윗줄이니까 f-2-4 하고 쓰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해주고 여기에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6 해주고 플러스 8이 16 그리고 더하기 c 마이너스 4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c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거 먼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8 해서 마이너스 2 넘어가서 c는 8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써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 더하기 8 하고 fx가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g1 구하고 g3 구해야 되는데 g1은 가운데 g3은 맨 밑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a, b 안 찾고 넘어왔습니다. a, b를 찾아야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겠습니다. a, b 어디 있습니까? 여기 a, b 있습니다. a, b를 구하려면 f-2라고 f2의 함수값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칸을 좀 넓히려고 fx를 다시 위로 좀 올려 썼습니다. 그러면 f-1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1 하고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더하기 8 더하기 8 해주는데 이것의 값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의 2배를 해줘야 되니까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2f-1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8이 16 더하기 3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0 해서 빼니까 2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7이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4 더하기 a랑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3, a는 23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f2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2도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f2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이 되고 여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3이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8이 16 더하기 8 하고 계산해주면 이 f2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계산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만 남아서 마이너스 12가 되고 f2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8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23 마이너스 b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1로 넘어오고 플러스 12 넘어오고 마이너스 8, 2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가 돼서 b의 값은 27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계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G1, G3 구해야 되는데 F1, F3이 또 결국 필요합니다. 그래서 F1, F3 또 한번 대입해 놓고 가겠습니다. F1 먼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이 뚜루룩 들어가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8 더하기 8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면 88 지워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F3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F3을 계산하면 3393 27 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2분의 27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3 24 더하기 8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2분의 27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2 하고 나타나서 마이너스 2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하고 써놓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G1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G1의 값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F1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A 해주겠습니다. A는 23 했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21 하고 멈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G3의 값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3 더하기 3이 6 더하기 B 하라고 했습니다. B는 27이었습니다. 그런데 F3은 몇이었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였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였고 이거 둘이 더하면 3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이걸 전체 더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1 더하기 33 하고 남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54가 되고 2를 빼주니까 정답은 5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세조각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